2018년 제네바 모터쇼는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886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한 지 132년 동안 새로운 기술과 함께 해온 자동차가 지금은 엔진을 떼내고 전기 모터를 만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친환경 시대에 발맞춘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우리 용사들이 바로 그 전기차 기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립부터 출고까지 전기 자동차 기업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배운 것을 모조리 마스터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무한한 가능성처럼 제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여심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려라 청춘! 달려라 전기차! 네. 대세의 용사들이 지금 전기차의 세계로 진군합니다. 아, 좋다. 날씨 좋아. 벌써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날씨 엄청 좋네. 따뜻하고. 야, 목이 아프다. 목 말씀이시죠? 목 안 아프냐? 아,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네. 왜?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산이 좀 뿌옇게 보이네, 저기 있는 게. 그거 아십니까? 부산이 여기가 전국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많답니다. 부산이? 네. 주변에 공장도 많고 항구에서 나오는 매연들, 그다음에 주변에 산도 많아서 공기 중에 머물고 뭐 다른 데로 흩어지지도 않고 모여만 있어서 제일 많답니다. 그래? 서울이 중국이랑 더 가까운데도 그럴만 하네. 어떡해. 이 미세먼지가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온지 알고 계세요? 여기 저희 직업 체험하러 온 거 아니에요? 바다 구경 한번 시켜주시러 온 거 아니에요? 부산이 호텔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전기버스를 먼저 도입한 전기버스의 성지입니다. 와, 전기버스가 좀 도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네.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국특별시 광역시 최초로 전기 시내버스를 도입한 부산. 그런데 가만, 전기버스는 어디 있는 건가요? 전기버스를 한번 타봐야지 않겠어? 근데 전기버스랑 일반 버스랑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민분한테 여쭤볼까? 혹시 전기버스가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전기버스가 몇 번 타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1번. 1번. 네, 오른쪽 가는 끝에. 저기 남천동으로 가는데. 네, 남천동이요. 네, 1번. 감사합니다. 1번. 1번이면 네, 여기 있습니다. 1번이라. 오! 저게 바로 전기버스? 생전 처음 타보는 전기버스. 용사들, 느낌이 어때요? 차 나가는 소리가 확실히 엔진이 없으니까. 소음도 적고 승차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선을 전부 돌고 도착한 곳은 버스 회사입니다. 이쪽 오면 충전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뭐 전기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보죠? 예,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충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눌리고. 역시 전기 자동차라서 기름이 아닌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있군요. 그래서 직선으로 딱 밀어넣으세요. 네, 딱 소리 나죠? 지금.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신기하다. 완전히 이제 충전 다 되고 나면 이제 여기 불 들어온 것이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나요? 차량 가격은 비싸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료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제 가스, 경유를 쓰고 있는데 전기세는 상당히 저렴하죠. 가스비에 대해서는 한 4~5배 정도, 또 경유에 비해서는
한 8, 9배 정도. 8, 9배나 차이가 나요? 요즘 산육의 기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훨씬 저렴합니다. 할만하네요. 전기 자동차 자체는 아직 비싼 편이지만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결국 전기차의 경제성이 좋다고 합니다. 화석 에너지 고갈이 경고되고 있는 이때 과연 전기차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라는 연료비도 저렴하고 또 소음이라든지 진동 문제가 약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반응도 좋고 부산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이라든지 도시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기차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전기 시내버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는 거 확인하셨죠? 내친 김에 용사들이 간 곳은 전기버스의 고향. 오, 역시 친환경 전기버스라선지 산 좋고 물 좋은 함양군이었네요.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은 안 와보셨죠? 처음이죠? 네, 거기에 또 버스 공장은 또 특이하거든요. 버스 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고 하는지를 아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세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과 같이 이런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요새 요새 군대가 아주 좋아져서 이런 것도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에 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값진 기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회사는 원래 복합 소재 전문 기업이었는데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세계 최초로 전기버스 운행에 성공했고요. 지금은 CNG 버스와 전기버스만 생산하지만 승용차, SUV 같은 대중적인 차량들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기업 입사를 희망한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겠어요.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1,300대에 도달하고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유통의 친환경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승용차, SUV, 전기 트럭 등 소비자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디자인의 차,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 편리한 차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세 시대를 주도할 이 회사의 조직도입니다. 6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아직은 170여 명 가족의 중소기업 규모지만 앞으로 도로 풍경을 바꿔놓을 전기차 생산 강소기업의 직원으로서 젊은 직원들의 의욕이 대단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차라든지 또 이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은 뭐랄까요 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도 보면 많이 전기차 쪽에 좋은 시장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기차는 잘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그런 새로운 길에서만 만날 수 있죠. 직업 선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전기차 전문 기업의 경영자지만 예전엔 방송국 프로듀서로 꽤나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죠. 지금 이 자리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지켜보다가 운명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국 PD를 할 때도. 그래서 여러 번 사표도 내봤는데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청률 43.8도 내보고 뭐 정말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방송들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집사람도 많이 말리고 선배들도 말리고 그래서 정말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그 휴대폰 배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럼 휴대폰이 일본에서는 유행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런 배터리 사업을 하면 아주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하게 됐어요. 그 친구 소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뭘까? 이제 이런 책들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미래를 위한 산업인 전기 자동차 회사를 하게 됐죠. 이 책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저도 군대에서 이거 읽다가 말았어요. 저도 조금 앞부분을 읽어봤어요. 에너지 혁명 2030을 쓴 토니 세바라는 사람은 2030년 되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 차량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아직 15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려고요 하면 이 두 장의 사진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상징하는 이 두 장의 사진. 자동차가 흔치 않았던 시대, 그리고 급속히 늘어난 자동차 산업. 그 13년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 용사들은 그 현실에 서 있습니다. 엔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버스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장치랑 배기 장치 이렇게 있는 걸로 배웠습니다. 냉각 장치, 축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볼까요? 네. 전기차 회사에 왔으니까 우선 전기차가 어떤 건지부터 구경해 보기로 하죠. 동력을 발생하는 엔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되겠고요. 연료를 태우니까 태운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배기 장치. 그렇죠. 엔진을 탑재한 버스의 기본 엔진룸의 구성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면 네. 전기버스와 천연가스버스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 저도 좀 봐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네요. 네. 전기차, 알고 보니 간단하네요. 기존의 엔진을 모터가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엔진을 달고 있는 기존 차량보다 단출한 구조일 수밖에 없겠죠? 열려있는 버스 뒤태를 보니까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 없죠. 네, 맞는 거. 맞죠? 네. 엔진 대신에 하는 역할이 모터, 전기를 이용한 모터가 되겠죠. 어떤 게 모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네. 바로 모터가 보이지 않아요. 전기차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핵심 동력계가 다릅니다. 내연 기관차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가 충전된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삼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죠. 일표도 멋지고 오정한 모습은 우리 직원 같겠습니다. 벌써 직원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빨리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잘해보자, 성민아. 가자. 가시죠. 용사들 마침내 버스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데 공장 크기가 역시 버스 공장답죠. 저희가 생산하는 버스 조립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그 차량에 뼈대가 되는 부분을 제작하는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샤시 공장이라 하고 이 공장에서 그 차가 구를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라든지 현가 장치라고 하는 차체를 까받치는 장치, 그다음에 조향 장치, 그러니까 서스펜션, 현가 장치를 하면은 서스펜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이 다음 공장에 가면은 CNG 탱크 같은 경우는 엔진과 미션이 같이 조립되고 그것까지 통틀어서 샤시 공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버스 생산의 공정은 샤시 공정, 즉 차대에 엔진이 장착되면서 시작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차체를 씌웁니다. 일단 버스의 모양은 나왔죠. 형체를 갖춘 버스는 이제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물론 2번, 3번의 도장 작업을 거칩니다. 페인팅으로 샤워를 마친 버스, 꼼꼼한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서 배터리를 장착하면 버스 제작이 끝납니다. 중소기업 치고는 회사도 크고 이제 직원분들도 많고 타 공장에 비해서 공장 시설도 깨끗하고 또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또 그 시설들에서 이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과정을 보고 빨리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없다지만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용사들 차대 조립팀에 작전 들어갑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으려나? 안 그래도 바쁜 생산 라인인데 방해는 안 될지 몰라요. 버스를 만드는데 첫 공정, 첫 스타트 공정이니까 여기 이제 스타트 여기서 차를 밀어줘야 저쪽에서 파이널적으로 차가 완성이 돼서 나오니까 이 공정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사원하고 김사원이 내가 가르쳐 주면 그런데 그걸 숙지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한번 해보고. 그럼 저희도 직접 해볼 수 있나요? 해보고. 용사들이 참여할 작업은 서스펜션 부분입니다. 주행할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이나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갖게 해주는 장치죠. 여기 흔들리지 않게 딱 잡고 여기 잡고 천천히. 어우, 저 소리 좀 봐. 뭔가 전문가의 느낌적 느낌? 잘하시는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역시 너가 괜히 정비병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연결을 시켜야 돼. 딸깍 소리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네. 딱딱 소리가 나면은 네. 안 빠지고 연결이 됐다. 마무리는 선 정리가 중요하죠. 군에서 배운 선 정리가 여기서도 제대로 먹히는군요. 그래도 저희가 기초를 했다는 게 뿌듯하네요. 아,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공장의 생산 라인은 이제 기름에 손을 많이 묻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역시 전기 자동차이다 보니까 기름에 손에 기름이 묻는 일도 별로 없었고 나사 몇 개 조이고 선 몇 개 묶었을 뿐이지만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일해본 보람이 컸던 용사들. 정말 신입사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입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 올 1월 8일에 같이 입사했습니다. 세 분 다 1월 8일에? 출퇴근은 어떻게? 기숙사랑 공장이랑 실제로 거리가 가까워서 뭐 부부로 이동할 수도 있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기숙사에 다 있어요. 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연구소의 의장 설계팀. 저는 품질 보증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하, 이 회사는 기계, 전기 계통은 물론 설계나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군요. 자격증 같은 거는 많은 도움이 되나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되게 많이 납입되고 있거든요. 많죠. 예, 그런 납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공부했던 것들이 그런 검사 품목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쉽고 검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전공하신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저는 전공이 무관하지 않습니까? 네. 의용공학과로 알고 있는데 네, 대학은 의용공학과로 나오고 지금 속해 있는 팀은 이제 연구소의 의장 설계팀인데 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계 툴도 다룰 줄 알았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태도도 좋았고요. 면접 볼 때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면접 볼 때 팁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버스니까 전기버스의 뭐 배터리나 아니면 CNG 버스와의 차이점을 먼저 파악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해서 같이 이제
동료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그 군복을 입은 그 자세가 네. 거기에 깃든 마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면 당당할 것 같습니다. 군인의 마음을 항상. 예, 군인 정신이 제일 중요하죠. 아버지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꿈을 갖게 되었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유망주다 보니까 한번 일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올해 그 화성에 있는 성능 시험 연구소에서 지금 전복 시험을 실시한 차량이고요. 최종 합격이 지금 된 차량이에요. 근데 유리만 깨졌고 여긴 다 멀쩡하네요, 옆은. 네, 그만큼 복합재 바디가 이제 단단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 큰 망치로 때려도 멀쩡할 만큼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망치로 때렸는데? 망치로 버스를 때려 부순다는 건가요? 동기들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친다. 동기들이 보고 싶은데 왜 망치질? 어머, 근데 이거 장난 아니네. 망치가 튕겨져 나와요. 그렇게 세게 때렸는데 다른 버스였으면 뚫렸어. 그치? 아, 얘가 복합 소재 얘가 엄청 단단한 것 같습니다. 복합 소재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단단할까요? 복합 소재는 탄소 섬유 기술이 핵심인데요. 유리 섬유와 카본 섬유 결합제를 수지에 합친 거라서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부식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복합 소재로 차체 만드는 형틀을 가까이서 봤는데요. 이렇게 겹겹으로 접착해서 탄소 섬유 차체가 제작됩니다. 차체 부분을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게 바로 국내 유일의 대형 오토클레이브랍니다. 그러니까 복합 소재를 강하게 압착하기 위한 찜질방 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이 안에서 섭씨 135도 이상의 온도로 처리하면 차체가 완성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는 이런 재료를 써야만 버스 무게가 덜 나가서 배터리 소모도 적겠죠. 이번에는 용사들이 또 한 가지 전기차 특징인 배터리 공정을 찾았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가 3팩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2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5팩을 기준으로 배터리를 장착. 버스 한 대에 5대. 네. 지금 현재 5팩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50km 정도 가는데 6팩 올리면은 한 30km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180km. 한 팩이 거의 30km 정도 가는 거네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요동친다는데요. 그만큼 배터리 제조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전에는 우리의 다급한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배터리가 버스 지붕으로 가는 건가요? 자, 이제 올라가실까요? 네. 그렇군요. 전기버스의 배터리는 버스 지붕에 얹혀지는 거였네요. 배터리 5개가 장착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버터리를 고리를 풀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도 줄을 엄격하게 잘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2, 3, 4는 섞여도 되는데 1번 메인은 섞이면 안 됩니다. 혹시 왜 섞이면 안 되는지? 그 메인에서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의 메인보드처럼 팩 하나가 모든 정보를 이제 메인에서 가서 메인에서 이제 BMS라는 장치 쪽으로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원리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이 차량이 움직이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하셨다. 그래요. 취업 예정자라면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술뿐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 공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 용사들 낯선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열일하시네요. 성민아, 그쪽은 다 꼈냐? 오케이. 마지막 배터리 장착도 우리 용사들이 도전해봅니다. 배터리끼리의 접선도 직접 해봅니다. 그리고 메인 배터리와 서브 배터리, 또 차체 전자계통의 선을 연결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혈관과 같은 거겠죠? 드디어 버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깔끔한 배터리 장착으로 마침내 버스 한 대의 마지막 공정이 끝났습니다. 안에 차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어디서나 선 정리하는 거, 정리가 진짜 군대서든 밖에서든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버스에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슬슬 움직일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타고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지. 차량의 주행 성능, 그리고 차량 내부의 소음, 그리고 이제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의 작동성을 확인할 겁니다. 들리세요? 부르릉이 아니고 윙 소리. 소리 없이 강하다는 느낌이 실감되는 순간입니다. 신입사원분들도 대형면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저희도 따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전역하면 바로 대형 버스를 몰 수 있도록 따겠습니다. 코너링이 상당히 스무스한데요? 저희 테스트는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사행주행 테스트라고 남아 있습니다. 사행주행 테스트요? 네. 그게 어떤? 이제 사행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차량이 좌우선의 이제 보건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리 한번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위험하다고요? 위험하다고요? 뭔가 거친 실험을 하려나 본데요. 아니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 이거. 성능 테스트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자동차가 실제 주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해야 하는 실험이니까요. 끝났나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막 힘든 건가요? 예, 원래 주행 테스트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선배님은 괜찮으세요? 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코너링이 좀 부드럽던데 이 정도면 합격 아닌가요? 충분히 합격입니다. 물론 합격이지만 사실 성능 실험은 그게 다가 아니죠. 물이 새는지 바람이 들어오는지 구동은 제대로 되는지 다양한 실험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출고 검사 과정입니다. 재밌었다. 어때요? 진짜 만족도를 위해서 이제 불량 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검사 또한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꽤 이른 시간인데 용사들이 벌써 출근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요. 이 회사의 임원회의 중입니다. 버스 생산 현장은 현장대로 생산에 집중하지만 이런 임원회의를 통해서 자동차 생산이나 판매 전략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진행을 하게 됐는데 국내에 있는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두 분도 아마 입사해가지고 이런 간부 회의에 오려고 하면 아마 뭐 10년, 15년 지나야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하면 또 간부도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회의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돼. 또 우리 김성민 군은 대중성 많이 생각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막 기어 들어가게 하면 그 부대 가면 대장님이 보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테니까. 응?
여기 뭐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대중성이나 다시 그 우리 회의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관계자분들, 임원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용사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이 회사는 신차 개발에 전사적인 집중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묵직하다고 하네요. 그 진원지는 바로 이곳, 회사의 심장부인 기술연구소입니다. 두 분들도 다 버스를 타는 저희 승객 고객들이니까 버스를 타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컬러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병장 그 계급장만큼이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이곳 기술연구소는 디자인부터 설계, 생산 과정과 가격선 책정까지 총괄 계획을 짜는 곳이래요.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어떤 기간에 맞춰서 이걸 개발할 건지, 또 원가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고 개발할 건지, 또는 웨이트 등등 법규는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일정 관리도 하고 사양 관리도 하고 비용 관리도 하면서 제대로 된 일정에 차량을 양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저희 기획 업무이고요. 전기차는 핵심 기술인 전기 부품 말고는 다른 차량 생산 과정과 같은데요. 자동차 디자인,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맛만 좀 보기로 할까요? 디자인안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디자인안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3D 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디자인 모델링인데 이게 디자인 모델링은 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근데 이 컨셉적으로 만든 걸 시장에 한번 내봐요. 반응이 어떤지.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이런데 어떤 이제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양산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 컨셉 디자인은 막 화려하게 스타일링 해놓은 거고 그걸 이제 상품화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사용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디자인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D 모델링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보는 거랑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3D 모급이라는 걸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 모급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된 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상품을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의 단계를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다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사구시, 쓸모있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디자이너라는 분야 자체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창작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 창작물이 이제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게 제일 힘든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용사들이 디자인을 따로 배운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디자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자동차 모양이 나오기는 하네요. 막상 하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빠져든다, 그치? 예. 좀 잘 돼가십니까? 얼추. 뭔가 나 이거 옆에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네모났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제가 나중에 더 잘한다고 칭찬받아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난 쿨한 사람이야. 용사들을 환영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저녁 식사. 저녁과 동시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 용사들에게 영양가 높은 대화도 함께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진보할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데 초기에는 많이 힘들어지셨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거는 이거 1, 2년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돼야 돼요. 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전기 자동차 굴기 이런 걸 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한마디 내가 깔아주겠습니다. 우리 회사 중소기업인데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 입사할 생각이 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너무 좋죠. 하루 만에 많이 배웠는데요. 장병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3천에서 5천 정도고 부장급 정도 되면 6, 7천 되고 그다음에 임원급 되면 8천에서 1억 2천 정도 돼요. 그렇게 시골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월급이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낮거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상당히 처우나 복지 이런 데 신경 많이 씁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아마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서로 지원하고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 순간 용사들 머릿속에선 벌써 이력서를 쓰고 있었을까요? 훈훈한 저녁 식사도 마쳤겠다. 잠자리에 드나 싶었던 용사들, 신차 아이디어 구상을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파격적이게 바꿔봐서 지금 저들이랑 다르게? 네, 아직 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다양한 자료 조사는 필수. 정말 기대되는데요. 지금 잘 돼가고는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변형할지 제가 보려고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차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가미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사들의 아이디어가 평가받을 시간입니다. 부대에서 자동차 정비병 보직을 수행하는 김상병. 과연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까요? 특히 이제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식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카메라로 일단 달아놨는데 많이 안 해 그래도. 장치가 만약 고장 났을 때는 이제 내부에 있던 기존의 백미러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이분 거. 김상병은 사이드미러 디자인 아이디어였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 사업 중이시라는 유병장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제 거는 조금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처음엔 다 그래요. 네. 혹시 로고 같은 게 앞면에 막 없고 그래도 되나요? 에? 자동차 회사 상표를 없애버린다고요? 난 그런 차 본 적 없는데. 판매하는 회사의 로고가 없으면 이 차가 어디서 제조한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없으면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런 차 본 적 있어요? 없죠. 아직 없네요. 다 로고가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거든. 옆면의 문에 좀 새기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다른 차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의 디자인을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로고를 손잡이로 만든 거예요. 로고를 이제 손잡이로 만들어서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목시킬 수 있게 차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열어가지고 차문. 그릴 같은 경우도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살짝 위쪽에 설치를 하는 게 한번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이제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렇게 그릴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기가 들어가야 될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거의 삭제하는 분위기거든요.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성과라든지 뭐 네. 차량 강성이라든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부분 도어를 구성할 때 이제 힌지 자체를 언뜻 떠올렸는데 되게 구성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할 때 이제 설계할 때 그 협의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친구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여기 코멘트 중에 썬팅 강도를 버튼으로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차 자체가 이사님 대형 세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보면 이제 약간 프라이버시적으로 필요하신 가평객도 있고 뭐 의전 차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제 옵션 사용으로 넣어서 요즘 뭐 집에 디지털 창문처럼 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근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운전을 직접 하는 오너 드라이버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옵션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뒷좌석에 그리고 추후에 출고돼서 또 썬팅 비용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요즘 보통 네, 그래야 알겠죠. 유리에서 이렇게 그 옵션으로 해서 비용적인 측면을 그렇게 흡수를 하더라도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만족하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좀 그 제품을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나올 수 없고 개발도 걸치고 이제 검토도 하고 법규적인 것도 따져보고 고객의 만족도, 그다음 고객의 편의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점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요. 이런저런 경험과 준비를 거친 탄탄한 기본과 바탕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도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남다른 기술과 빈틈없는 실험을 거친 상품만이 소비자가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용사들까지 작업에 참여했던 가장 최근에 생산된 버스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부산에 납품되는 차가 오늘 출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오늘 작업한 차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도 좀 보람차고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차가 아니라는 게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가 출고될 때 이 출고 차량들이 무사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원하는 의미로 출고식 경축 플래카드를 직접 달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다시죠. 어떻게 하면 되죠? 차량 전면에 붙이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 신차 출고식이군요. 이쪽으로 더 들어서 백미러 쪽에 달면 됩니다. 없죠, 그렇죠?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래도 출고식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영광이다 되게. 그렇지?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곧 출발하도록 하고 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공들이 만든 차가 나가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무사고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잘 보내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줍시다. 딸내미 시집 보내는 마음이랄까요? 그 정도고. 아무튼 뭐 차가 나가서 참 아까 말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안전운전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손 흔들어주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기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전기차의 미래를 향해 우리 용사들도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하고 전문적인 것을 좀 더 많이 배우면서 제가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대중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미래가
밝은 그런 산업인 만큼 제 일생을 여기다 한번 다 걸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전기차야? 우리가 한번 타보자. 안전벨트 매고. 네. 잘 나간다. 잘 나가, 잘 나가. 와. 간다. 한 번 더 밟는다. 와. 반말이구나. 기업 견문로. 화이팅!